어디서도 하기 힘든 돈 이야기 마음껏 털어놓는 시간. 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등 한 주간의 궁금증까지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재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 생활. 자,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생활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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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님. 다른 분들은 그래도 별명을 새로 지어서 인사를 나눠주시는데 두 분은 뭐 안 합니까? 금사빠 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하셔야죠. 뭐 그래도 이름이라도 해주세요. 네. 네, 본인 소개라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윤성혁 전문가입니다. 아유, 가정밖에 몰라 둘 다. 네, 김수영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는 금요일 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 질문들을 모아서 일단 두 분께 털어놓고 두 분께 솔루션을 먼저 받아보면서 이 시간 시작하거든요.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전문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4357님이 질문 주셨던 건데요. 방송을 듣다가 특약을 빼거나 조정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기존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설계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째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는 설계사한테 문의를 하니까 본인 담당 계약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직접 진행하거나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의 특약을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배서라고 하는데요. 배서. 네, 이 배서는 대부분의 경우 담당 설계사분이 진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나 뭐 바쁘시거나 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덜어 있죠. 이럴 경우는 해당 보험사의 고객 프라자를 검색하셔서 직접 방문하신 다음에 이게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시거나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지인 설계사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한테 담당자 이관을 요청해서 그 설계사분이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담당자를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회사별로 이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콜센터를 통해서 계약 이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담당자가 김수용 전문가였는데 김수용 전문가가 연락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내 담당자를 윤성혁 전문가로 바꾸고 싶어요. 네. 그러면 윤성혁 전문가만 오케이 하면 김수용 전문가가 연락이 안 돼도 담당자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그 김수용 전문가도 그걸 승인을 해줘야 되고 윤성혁 전문가도 같이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구나. 왜 연락이 안 돼요, 김수용 전문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죠? 네네. 사과하십시오. 그렇군요. 이렇게 담당자 이관을 통해서 배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또 특약을 바꿀 수가 있군요. 자, 이번에는 윤성혁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355님께서 주셨던 질문인데요. 올해 35살이 된 남자 직장인입니다. 예전에 연금 방송을 하실 때 노후 준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연금을 가입할 여유가 너무 없어서 몇 년 정도 더 돈을 모은 뒤에 가입을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때도? 네, 일단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보장 점검을 통해서 숨어있는 저축 여력을 찾아서 이걸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여력으로 마련할 수 없는지 일단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례자께서 생각하시는 완벽한 저축 여력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준비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일단 적은 금액이라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금 상품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니까요. 즉 지금부터 다소 적게나마 연금 준비를 시작하고 적절히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것이 몇 년 뒤에 더 큰 금액으로 연금 준비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4월에 경험생명표가 이제 변경되니까요. 네. 가급적 3월 안에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연금은 경험생명표라는 게 변경되기 전에 하는 게 더 유리하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슬기로운 재무 생활의 주제는 보험 점검을 통해서 경기 불황을 이겨내기입니다.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이제 경기가 좀 어렵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실제 여러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 살림에 아직도 줄줄 새나가는 돈이 있지는 않은가 점검 또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보험이지만 생활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유지가 부담스러운 게 또 보험인데요. 그렇죠. 생활비 10만 원을 줄이는 건 아주 힘든 일이지만 보험료 10만 원을 줄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험 점검을 통해서라도 가계 지출을 줄이고 힘든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굉장히 힘이 되네요. 생활비 10만 원 줄이는 거는 쉽지 않은데 보험료 10만 원 줄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면 매달 10만 원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오르고 덩달아서 뭐 이자 비용, 원자재 값 많이 오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저희 돈키호테에서도 보험 점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겠다고 하니까 오늘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가정 경제가 많이 팍팍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점검을 통해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상담 요청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예, 그만큼 생활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보험을 돌아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네. 여러 가정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점으로 느끼는 점이 바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절대 보장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보장도 많이 받는 건 절대 아니다. 네, 당연하죠. 이게 보험도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클수록 당연히 보장을 나는 많이 받겠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보험 상품의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소비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는 늘지만 보장은 여전히 부족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과도한 적립보험료 때문에 안고 없는 찐빵처럼 발음이 안 되네. 안고 없는 찐빵처럼 내실 없는 보험을 유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각 가정마다 이 같은 속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점검이 필요한데요. 보험 점검만 제대로 받으시더라도 엄청나게 큰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지금 해주신 말씀 누구나 공감을 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선뜻 상담을 받기까지가 실천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사실 누구한테 우리 집 가정 경제 상황을 다 오픈하고 뭔가 물어보고 하는 게 좀 꺼려지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내 경제적 상황을 다 오픈하기가 좀 어렵죠. 저 역시 좀 그런데요. 매달 소득을 30만 원 늘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또 생활비를 30만 원 아끼는 것도 또한 아주 어려운 일이죠. 늘 생활하고 소비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보험은 뭐 내 습관, 내 생활 패턴과 관계없이 줄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즉 생활비를 10만 원 줄이려면 뭐 택시를 안 타거나 커피나 치킨을 줄이고 뭐 습관처럼 좋아하는 행동들을 좀 억제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늘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내 생활 패턴이 바뀌거나 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손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험 점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축을 더 하고 싶거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모두 그래서 보장 점검이 반드시 먼저 실천해야 하는 첫걸음인 셈이죠. 가장 손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보험 점검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나 이제 돈 좀 모으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겠어요. 그러면 보험 점검을 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갱신형 보험은 지금은 당장은 저렴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유지가 어려운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은 경기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진행된다면 갱신형 보험은 10년, 2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이거 보험료 내는 거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해야만 하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불안한 갱신형 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고요. 그렇죠. 예, 더불어서요. 갱신형 보험과 꼭 맞물려 따라다니는 문제가 바로 적립보험료입니다. 적립보험료는 말 그대로 내가 보장받는 것과 무관하게 따로 더 납입하는 보험료인데요.
간혹 적립보험료가 많아서 보험료가 높은 것인데도 그 내용을 모르는 채 보장이 많아서 보험료가 높은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인데요. 적립보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서 결국 끝까지 납입하지 못하고 해지를 하는 사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자칫 적립보험료가 많은 보험을 마치 저축처럼 생각해서 내 돈이 차근차근 모아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제대로 된 저축을 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갱신형 보험과 적립보험료가 과한 보험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면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적립보험료를 내가 나 혼자서 저축하긴 힘드니까 적립보험료 넣어서 저축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판 밑에다 모으세요. 그게 차라리 더 잘 모입니다. 그죠? 적립보험료는 사업비라는 걸 떼잖아요. 내가 내는 돈에서 회사가 돈을 떼가요. 그리고 나머지를 모아요. 그럼 얼마나 손해예요. 근데 장판 밑에 넣는 돈은 뭐 개미가 떼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장판 밑에다 넣어라. 그 정도로 적립보험료는 내가 내는 돈에서 뭔가를 떼간 다음에 모아주니까 손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에서 갱신형은 없는지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 몇 가지 팁을 더 알려주신다면요. 네.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아유,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쉽게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한다는 말이겠죠. 즉 사는 게 힘들어질까 봐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상담 요청하신 분들의 증권을 검토하다 보면 사는 게 힘들어질까 봐 보험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사망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보장만 잔뜩 준비해 놓으신 경우도 많고요. 사망보장을 준비해 놓은 것인데도 정작 가입하신 분은 저축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많죠. 내 목적과 다르게 돈이 쓰이는 게 바로 낭비죠. 그렇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살아서 보장을 받기 위함인지 사망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종신보험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듯이 종신보험인지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은 꽤 많습니다.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 정말 많았어요. 종신인지 모르고. 이런 분들도 역시나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총 납입하는 보험료의 크기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20년을 납입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2,4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형차 한 대를 구입할 때는 엄청난 고민을 하는 반면에 월 10만 원 보험에 가입할 때는 그만큼 신중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납입하게 되는 2,400만 원이 아니라 매달 납입하는 10만 원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 부담스럽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이죠. 보험은 한두 해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납입하는 총 보험료를 따져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꿀팁을 잘 이해하시고 경기 불황을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출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우리 가족 그러니까 외식 한번 거하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10만 원을 매달 내는 거예요. 그럼 매달 우리 가족 거하게 외식을 한 번씩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러냐고 우리가. 이번 달은 참을 수 있는데 다음 달 또 안 하냐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손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보험 점검이라는 점, 그리고 그 방법은 첫째로 매달 갱신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보험료 안에 적립보험료라는 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거. 또 많이들 실수하시는 거죠. 의료비를 위해 준비한 줄 알았던 보험인데 막상 사망 이후를 위해 준비한 보험이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아닌 총 납입 보험료를 따져보고 신중하게 가입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사연 중에서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을 통해 리모델링을 해주신 사례를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최근 폐업을 결정한 50대 자영업자입니다. 6년 전에 암으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힘들어하던 중에 딸과 함께 음식점을 창업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힘들긴 했지만 작년까지는 장사가 그럭저럭 잘 돼서 큰 어려움 없이 지냈는데 최근에 와서 식재료 자재비며 인건비며 너무 올라서 매출은 줄고 매달 나가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녀가 아무래도 암으로 남편도 먼저 보내고 해서 보험을 좀 무리하게 가입했는데요. 보험료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간 잘 납입하다 최근 몇 달 매출이 줄면서 약관 대출을 받아서 유지했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큰 용기를 내서 상담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사별을 하시고 씩씩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셨는데 폐업을 하신다니까 어떻게든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모녀의 보험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150만 원.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배우자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딸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신 거죠. 그나마 보험금으로 수령한 돈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제 나까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보험 가입을 많이 하신 것도 있어요.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고 특히나 장사가 제법 잘 되다 보니까 나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기도 했고요. 네. 근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네, 어머니의 경우는 사망보장을 일부러 많이 준비한 것도 있고 특히 딸에게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점점 과해지고 따로 저축은 하지 못한 채 보험에만 치중했던 것이죠. 일단은 사망보장을 받고자 준비하신 거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이시고 딸에게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연금이나 그런 것도 좀 있으시겠지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자, 저희는 이제 3부 마무리하고 4부로 건너갈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누가 아파서 아니면 한번 아프고 보니까 보험이라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마음으로 매달 과한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면 오늘 4부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인의 부탁으로 아니면 이래저래 좋다고 하는 보험들을 가입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보험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진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지금 우리 집 지출이 과하게 나가고 있다. 불필요한 돈이 새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보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 보험 점검을 통해 경기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험 점검은 필수다. 혹여 갱신되진 않는지, 적립보험료가 과하진 않은지, 또 살아있을 때 의료비를 위해 준비한 보험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종신인지 저축인지를 구분해라 라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납입해야 되는 총보험료, 요것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연도 저희가 들어봤죠. 보험료를 150만 원이나 내고 계신 모녀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문제는 여기에 사망보장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딸의 보험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셔서 그럼 연금도 있겠지라는 기대를 살짝 품고 제가 3부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대감 아직 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용 전문가님, 보험 내용 어땠습니까? 네,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왜? 대부분 종신보험이 베이스로 된 보험을 준비하신 거죠. 연금 없이. 그렇죠. 즉 주계약은 다 사망을 보장하기 위함이고요. 특약으로 생존 시의 진단, 수술, 입원비 등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가입한 지 한 5, 6년 내외이고 특약은 대부분 이거 3년 갱신형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간 보험료도 인상이 됐죠. 모녀의 보험 중에 월 120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어머니의 사망보장 4억, 딸의 사망보장 3억을 위해서 납입하는 셈이었고요. 네. 나머지 3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생존 시의 보장을 위해 특약으로 가입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한 다 갱신형이라서 문제가 좀 심각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보험료가 대부분 저축이 돼서 내가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살아있으면 저축한 돈을 내가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아닐까 기대를 했는데 따님까지도 종신보험을 들었다라는 거는 좀 많이 속상하긴 한데 일단은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셨고 살아있으면 내가 넣은 돈을 중간에 뺏었을 수 있고 뭐 종신보험의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아예 잘못된 건 아니지 않아요? 중도 인출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150만 원의 보험료를 낼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뭐 중도 인출이 물론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는 보험이죠. 즉 언젠가 사망을 하는 시점에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생존 시에 그 보험에 있는 적립금을 쓰려고 한다면 그건 중도 인출, 즉 내가 냈던 돈보다 적게 받거나 아니면 해지했기 때문에 역시 내가 냈던 돈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저축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중도 인출이 아니라 해지네요. 네, 중도 인출을 정확히 하더라도 얘기하면. 그렇죠.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 또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하고 환급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에 판매된 환급률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상품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인 종신보험을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한 것 같지만 말장난이네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해지인 건데 그거를 중도 인출이라는 표현으로 슬며시 바꿔서 중간에 돈 빼서 쓸 수도 있어요라고 설명을 들었으니 속상합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최근 몇 달은 약관 대출을 받아서 보험을 유지하셨잖아요. 이분들은. 네, 맞습니다. 사실 갑자기 물가가 너무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하니까 이렇게 불황이 길게 될지는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참다 보면 이게 나아지겠지 하고 약관 대출을 받아서 보험을 유지하셨고 네. 그 결과 약관 대출 이자 비용 상황까지 겹쳐서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 거죠. 결국 이대로는 유지가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 결정을 하시는 시간이 한 대략 6개월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때 6개월을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요청 주셨으면은 맞아. 지금보다 좀 더 나았을 텐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생존 시 보장받는 특약 부분이 다 갱신형이잖아요. 지금도 유지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거를 보험료를 뭐 꾸역꾸역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인상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지하시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보험을 다 해지한 채 보장 없이 사는 것도 불안한 일일 거고요. 참 어려운 상황이 겹치신 거죠. 네. 지금 김수용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 정도 머뭇하시다가 지금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연락을 주신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6개월 전에 머뭇하지 말고 연락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150만 원씩 6개월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자, 안타까운 상황에 보험까지 큰 시름을 보탰습니다. 그러면 이 모녀 일단은 두 분이 도움을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더 신경 써서 잘 도와주셨겠죠? 네, 맞습니다. 가게는 비록 정리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현재 어머니가 54세, 딸이 29세예요. 딸의 경우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으로만 월 16만 원의 보험료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보장은 좀 정리를 하고요. 속상해요. 어머님의 경우도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아주 예전에 가입해서 납입이 5년 남짓 남은 암보험 정도로만 유지를 해서 모녀가 총 합산 37만 원의 보험료로 그리고 비갱신형 보장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의 보험 정리로 인해 물론 손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손해가 날 것이 두려워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난감한 일이거든요. 해지 시 해지 환급금으로 일단 약관 대출을 정리하고 나머지 자금은 비상자금으로 보유를 하면서 상황에 따른 또 다른 기회를 계획하실 수 있는 예비비 목적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한 보험이다. 결국 저축이 아니다. 결코 저축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플 때가 걱정이 돼서 그리고 또 가장의 부재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으로 과한 보험을 들어놓으셨던 모녀의 이야기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김수용 전문가와 윤성혁 전문가 두 분 전문가가 이 가정을 매달 힘들게 만들던 종신보험에 대한 확고한 결정도 해주셨고요. 의료비에 대한 물샐 틈 없는 대비와 함께 이제는 돌발 상황에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비상자금까지도 철저하게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816님, 이병근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고혈압이 있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가입하신 분들 너무 부러워요. 가입하고 싶어요. 예, 제가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그 실손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실손은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약을 먹거나 병원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고고당 실손이라고 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걸 고지하고 할증이 붙어서 실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예, 유병자 간편 실손보다는 이 할증이 붙지만 일반 실손이 보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 상품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오르지만 일반 실손하고 똑같이 보장이 되는. 그렇죠. 보장은 똑같습니다. 병근님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6898님도 이런 말씀 주셨는데 처음 가입할 때 9만 5천 원짜리 보험이었는데 지금은 19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믿을 건 보험뿐이라 든든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분은?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큰 주제가 갱신형이잖아요. 아마 갱신형이 있으니까 오르신 거죠. 근데 이게 실비만 이렇게 올랐다면은 뭐 다른 전환 실비나 이런 걸 검토해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실비 외에도 대부분 분들이 종합보험에 실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보험들을 가입했을 때 실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구나라고만 생각하시지 그 안에 갱신형 특약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실비 올라가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네, 실비는 다 갱신이니까. 그렇죠. 갱신형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머지 특약들이 갱신형이 같이 껴서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점검을 받고 쳐내셔야겠죠. 맞아요. 일단은 은사님도 증권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증권 확인해 보시고요. 나한테 갱신형 특약이 있다. 그럼 뭐 20년 동안 갱신형 특약 뭐 오르는 거 내지 뭐. 그게 아니에요. 100세까지 갱신되는 겁니다. 이거는 만기가 없어요. 그거를 언제까지 계속 오르는 걸 내실 겁니다. 비갱신으로 지금부터라도 20년 동안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내 상황에 맞게 도움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죠. 첫째. 치솟는 물가에 대출금리에 가게 살림 많이 팍팍하시죠? 그렇다고 무조건 보험부터 다 해지해버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다면 보험 점검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보험 점검을 통해 가계 지출을 줄이고 제대로 된 든든한 보장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재무생활 김수용 전문가, 윤선엽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